안녕하십니까. 2학년 동아시아반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차시입니다. 수능 시험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2차시 수업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3월 3학년 전국 연합평가 시험 문제를 1번부터 10번까지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개나 맞추셨나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대체적으로 좀 무난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뒤를 이어서 오늘은 1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들이 어떤 문제 유형들이 출제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니까요.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동아시아 또 시기가 나왔네요. 이 시기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 보니까 가정 12년 정월 알탄칸 나왔네요. 자, 알탄칸이 선부를 침범하였습니다. 4월 왜구가 북청을 침범하니 이때 유영과 대유가 이를 섬멸하였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또 부총부 최계광은 왜구를 이때 평해 위에서 격파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때 북쪽에서 이 칸이니까요. 칸은 바로 몽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왜구가 또 침범해 오고 이 상황이 바로 명나라 때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16세기 북로 남웨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쪽에서는 몽골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왜구들의 그러한 침략이 자행됐던 그 16세기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자, 태평천국운동이 발생했다. 이게 청나라 얘기잖아요. 청나라 때 얘기고요.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물리쳤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고려시대 때 얘기이니까요. 거란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공부했었죠? 11세기에 거란이었으니까요. 16세기 한참 이전의 얘기고요. 다음에 쩌농따오가 몽골의 침략에 대항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쩌농따오는 베트남의 쩌 왕조고요. 이때 몽골은 이때 당시에 13세기에 대한 그러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4번 센코쿠 시대 가이묘들의 내전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센코쿠 시대가 1467년부터 시작해서 1590년 우리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이 센코쿠 시대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시대니까요. 자, 이 상황은 다이묘 내전이 전개되었다라는 얘기니까 요 4번이 해당 사항이 있겠네요. 그렇죠? 16세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다. 이거는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이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시기이네요. 자, 그래서 자료에 나타난 시기는 16세기 북로 남해와 중첩되는 시기는요. 센코쿠 시대에 대한 설명이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요. 미추친 전쟁의 결과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부터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흥선대원군을 내세워서 새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풍도 근처에서 청의 군함을 공격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청의 군함을 일본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네요. 그리고 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민씨정부가 청나라에게 군대를 요청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그 전에 있었던 텐진조약에 입각해가지고 일본에게 알렸고 일본이 이때 당시에 함께 이 청나라 군대와 함께 들어오게 되어졌죠.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제일 먼저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나라 군함을 이때 먼저 선제 공격을 한 전쟁 1894년에 무슨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일전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 두 나라와의 전쟁은 동양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므로 러시아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중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전쟁은 청일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홍콩이 한량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편 전쟁의 결과 난징 조약에 체결된 내용에 해당하는 거래요. 다음에 만주국이 수립됐다. 이 얘기는 1931년에 만주 사변 이후에 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양무운동이 시작됐다. 아니네요. 그렇죠? 양무운동은 중국의 근대화 운동이고요. 다음에 자, 4번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다. 맞죠? 요 내용이 정답이네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청일전쟁 이후에 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어졌던 거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됐고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됐다. 이것은 바로 을사조약, 1905년의 을사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청일전쟁과 관련되는 청일전쟁의 결과로서 맺어진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다. 아주 단편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묻는 그러한 문제이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자, 해당 사항이 청일전쟁이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자 13번의 문제인데요. 13번은 도시를 묻는 문제입니다. 도시요. 오늘 이 도시의 답사 첫 일정으로 여기 윤봉길 의사의 홍콩고원을 기리는 기념비를 둘러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난징조약으로 개항이 이루어진 후 서양식 거리가 조성된 와이탄을 거쳐 대한민국 또 나와 있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도시는요. 지금 이 도시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지금 3개나 주어져 있네요. 첫 번째, 윤봉길 의사 홍콩고원의 의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홍콩고원이 상하이 홍콩고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라는 도시는 상하이를 얘기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난징조약으로 개항된 항구가 바로 우리가 알는 광저우 또 어디요? 이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가 개항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이가 맞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의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그 3가지 키워드의 공통점은 바로 상하이라는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상하이에 대한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1번 신해혁명이 시작됐다. 신해혁명이 시작된 것은 우창 신군의 봉기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해혁명은요 우창이라는 곳에서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에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였던 한국 광복군입니다. 근데 이 한국 광복군은요 상하이에 있을 때가 아니라 수도를 어디로 옮겼을 때요 충칭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동했을 때 만들어진 군대이거든요. 그래서 충칭에서 만들어진 군대이고요. 다음에 아주 화친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아주 화친회인데요. 이거는 이때 당시에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때 독립을 꾀했던 그러한 국가들의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만든 최초의 국제 조직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 아주 화친회가 있었던 곳은 바로 도쿄였네요. 그렇죠?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만들어진 이때 아주 화친회라는 그러한 조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이 아주 화친회에 참석했는데 조소왕이 대표로 참석했다라는 설명했었죠.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경사대학당이 설립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경사대학당은 예전에 뭐가요? 국자감이 변법자강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신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경사대학당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사대학당이요 중화민국이 수립된 신해혁명 이후가 되면 중화민국 때는 이때는 이 대학이 베이징 대학으로 이름을 바꾼다라는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이 경사대학당은 어디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요? 베이징에 설립된 그러한 대학교고요. 다음에 영국인의 신보라는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선생님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신보는 영국인이 어디에서 만든 상하이, 개항장이었던 상하이에서 만든 신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반면에 일본의 최초의 신문도, 최초의 일간지 신문도 바로 어디 요코하마에서, 개항장인 요코하마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걸 설명하면서
자, 답은요. 영국인이 신보를 창건한 곳이 바로 이 상하이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14번인데요. 14번이 여러분들 좀 보시기가 또 친구들이 볼 때 좀 힘들어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총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렇죠? 조총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 들어왔습니까? 포르투갈로부터 이때 일본에 전해졌다라는 얘기 했었죠. 자, 그 조총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나 전투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을 골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센코쿠 시대를 거의 통일했던 오다 노부나가요. 이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이 센코쿠 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조총에 빨리 수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이때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가 이게 수업 시간에는 하지 않았는데요. 나가시노 전투라고 하는 전투인데요. 이게 1575년 그러니까 센코쿠 시대의 거의 마지막쯤에 왔을 때 오다 노부나가가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이고요. 다음에 강홍립이 나왔습니다. 강홍립이 나오면 당연히 따라서 기억이 나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이 강홍립이 나왔으니까 광해군에 뭘 봐야 됩니까? 중립외교 이거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실행에 옮겼던 것이 바로 강홍립의 이 파견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위기간이 임진왜란 이후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임진왜란 이후에 1608년부터 1623년에 이때 강홍립의 이때 재위기간이었고 마침내 이 강홍립의 교무실에서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컴퓨터 분리 작업은 잠시 중단해 주시고 각 학년 부장님 선생님들께서는 1층 교무실로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각 교실 컴퓨터 전선 분리 작업은 잠시 중단해 주시고 각 학년 부장 선생님들께서는 잠시 교무실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낭낭한 우리 허재영 선생님 목소리였습니다. 자,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광해군이 왕자리에서 쫓겨나고 1623년에 이때 인조 반정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설명 아마 한국사 시간에도 여러분들 들었을 거고 동아시아사에서도 아마 잠깐은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을 찾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온인의 난이 발생했다. 이 온인의 난, 답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답이 아닌데 체크를 해버렸네요. 온인의 난 같은 경우에는 센코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이었잖아요. 이 쇼군의 후계자 문제를 놓고 결국은 일어났던 온인의 난이니까요. 이 센코쿠 시대를 끝맺음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은 아니겠죠. 한참 전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고 센코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거니까 이거는 15세기 한 중반 정도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명나라 때에 바로 정화의 해외 원정인데요. 정화의 해외 원정이 시작된 것도 바로 15세기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명나라예요. 다음에 인조가 남한산선에서 항전했다. 이거는 바로 이거 인조 반정이 있고 난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조가 광해군을 내쫓고 자신이 왕이 되면서 친명, 배금 정책 이거 실시했죠. 자, 그러면서 마침내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남한산성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니까요.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1636년 그러니까 광해군이 집권하기 이 사건 이후의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요. 16세기 후반이 아니라 16세기에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인조 반정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이순신의 한산도 해전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요.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1575년과 이때 인조 반정이 일어난 1623년 그 사이에 있었던 거 맞죠?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반면에 5번은요. 이자성의 농민군이 베이징을 점령했다. 이거는 1641년에 있었던 이야기니까요.
이것은 한참 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은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4번밖에는 없습니다. 자, 강홍립이 이때 강홍립이 지휘하에 조선의 군이 사루산 주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조총부대를 앞세워서 후금의 군대와 맞섰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전투를 우리가 뭐 사르후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자, 이러한 강홍립 그러면 여러분이 광해군을 먼저 떠올리셔야 한다. 자, 그래서 이때 후금과 군대와 맞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격렬하게 싸움을 하지 않고 바로 항복해 버림으로써 후금과의 치열한 전투를 피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는 사르후 전투가 바로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전투였던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고요. 다음 15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자, 인트라무로스가 완공되었을 당시 마닐라의 지도입니다. 마닐라의 지도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얘기하는 거죠. 이곳 마닐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갈레온선은 에스파냐에 대한 에스파냐의 무역선 갈레온이었네요. 갈레온선이 입항하였다. 명의 해금이 완화된 이후 중국 상인들이 바다를 건너왔고 일본인도 슈인선을 타고 슈인장을 발급받은 그러한 슈인선을 타고 왔다. 이곳 인트라무로스를 중심으로 에스파냐인, 다음에 중국인, 일본인들이 서로 활발하게 교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필리핀의 마닐라에 에스파냐인, 중국인, 일본인들이 와서 활발하게 교역을 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에스파냐와 중국, 일본은 조공무역 형태로 전개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조공무역 형태는 바로 언제요?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무역 형태였고요. 공행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공행을 통해서 무역을 이루어진 것은 바로 청나라 때의 공행무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감압이라는 무역 허가증이 필요했다. 이거는 명나라와 무르마치만부 사이에 생겨졌던 감압무역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신패가 발급되어서 무역량을 통제했다라고 하는데 이 신패는 언제입니까? 에도마쿠 시대 때에 이때 청나라 상인들이 나가사키에 너무 많이 진출하면서 이때 일본의 은이요 너무 과도하게 청나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때 에도마쿠에서 청나라 상인들에게 발행했던 무역 허가증이죠. 그게 바로 신패였고요. 다음에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게 답이죠. 자, 이게 왜 답이냐면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에스파냐, 포르투갈이요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던 두 나라잖아요. 그래서 신항로 개척을 해서 특히 이 멕시코산 은들을 대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스파냐, 포르투갈로 가지고 왔고 그 은들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무역을 했죠. 그렇죠? 차, 비단, 토자기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구입해 가면서 그 은들이 다 중국에게 지급되어졌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명나라, 청나라 때 우리가 이 국제사회에서의 그 모든 은들이 이때 중국으로 집중되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래서 이 중국을 은의 무덤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에스파냐에서의 아메리카 대륙에서부터 가지고 온 에스파냐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게 정답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16번인데요. 자, 미추치 신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새로운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신정부가 수립된 근대식 교육을 받은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3인평등을 선언한 신정부는 새로운 학제를 공포하고 소학교 의무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소학교의 의무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후 교육 칙언을 반포해서 애국하는 충효일치를 교육의 기본으로 강조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요? 이 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정부죠. 그래서 이 정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메이지 정부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메이지 정부에서 이때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메이지 유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교육에서
남녀 평등의 소학교 의무 교육을 얘기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교육 치거에서 자, 충효를 강조하는 그러한 교육관을 발표했고요. 다음에 자, 근대 학제 발표했죠. 자, 새로운 학제, 근대 학제를 공포하기도 했던 메이지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광무개혁을 단행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고종이 이때 아간파천으로서부터 돌아와서 광무개혁을 단행했던 그 우리나라의 광무개혁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흥정헌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흥정헌법은 선생님이 자, 요거는요 좀 설명해 볼게요. 흥정헌법은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청나라의 광서신정 보수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고 그래서 보수 세력이 마침내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광서신정 아닙니까? 이 광서신정 때 만들어진 헌법이 흥정헌법이라는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자, 이건 중국 청나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에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했다. 여기 답이네요. 그렇죠? 신문물 수용을 위해서 많은 유학생들과 사절단을 파견했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때 파견됐던 사절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절단이 유럽과 미국을 다녀왔던 이와쿠라 사절단이다라는 설명했었거든요. 자, 이게 정답이고요. 다음에 미일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어졌다. 이거는 미일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어진 것은 이거는 에도 막부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이니까요. 아직까지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1950년대에 대한 설명이고요. 메이지 유신은 1968년에 있었던 메이지 유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신정부 수립 이전 얘기고요. 다음에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오사운동 이후에 중국의 오사운동 이후에 이 베이징 정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오사운동 이후에 베이징 정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메이지 정부와는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기 중에서 메이지 정부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때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했다는 거. 이게 정답이겠네요. 자, 다음에 1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자, 밑줄 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얘기했네요. 새로운 헌법 9월에 들어서 군수물자 생산의 전면 중지, 육해군의 해체, 다음 전범 체포 등 군사적인 무장 해제 조치가 단행되었다. 군사적인 무장 해제 이런 것들이 단행되었습니다. 10월부터 인권지령과 5대 개혁지령으로 정치범위 석방되고 여성 참정권이 부여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했습니다. 또한 재벌해체, 노동조합 결성, 농지개혁 등의 경제 민주화 조치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1월에 이제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새로운 헌법은 무슨 헌법일까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일본의 군사 물자를 제한하는 그러한 또 육해군을 해체하면서 일본이 이때 군대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내려졌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자, 이것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이 패전한 일본에 대한 그러한 조치로서 내려졌던 일본의 새로운 헌법이죠. 이거는 자, 1946년에 일본의 무슨 헌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뭐 금방 생각날 겁니다. 자,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헌법,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자,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이 평화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천황에게 막강한 권력이 부여됐다. 이것은 언제 헌법입니까? 대일본 제국헌법, 다시 말해서 메이지 헌법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이 평화헌법과는 관련이 없고요. 전쟁 포기 내용을 조항에 명시하였다. 요거 답이죠. 자, 일단 일본은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걸 막기 위해서 전면적인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그러한 내용이 평화헌법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6.25 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제정되었다. 6.25 전쟁은 1950년대 얘기고 이것은 1946년의 얘기고 이것은요 2차 세계대전의 결과 일본이 패전하면서 만들어진 헌법이니까요 6.25 전쟁과는 관련이 없네요.
다음에 총통의 직선제,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내용이고, 혁명파와 입헌파의 대립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중국의 신해혁명 이전에 중국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요? 순원 중심의 혁명파와 다음에 우리가 아는 캉유웨이 이 중심의 그러한 입헌파가 대립 속에서 만들었다. 이거는 청나라, 중국 청나라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일본의 평화헌법과 관련되는 내용은요. 자, 일본의 군사력 보유를 금지하게 하면서 전쟁을 아예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 포기 내용이 조항에 명시된 평화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됐죠? 자, 다음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18번은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일어났던 문화대혁명에 대한 설명인데요. 정답은 일단 자,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대약진 운동에 대한 실패로 결국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19번도 여러분들이 보지 않은,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아마 조만간 금방 다다음 주 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그 주에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인데요. 이것도 바로 자, 이때 덩샤오핑의 이때 자, 이 남순 강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지금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1992년에 한중 수교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네요. 자, 이것은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여기 보니까 저는 한국과 타이완의 국교가 단절됨에 따라 철수할 것으로 알려진 타이완 대사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사관 앞에 있는 많은 화교들이 나와 침통한 표정으로 이후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하고요. 그 전에 국교를 맺고 있던 타이완과는 국교를 단절하고, 반면에 중국과의 국교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국교 수립이 바로 1992년이죠. 그래서 한중 수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 아마 어떤 반은 오늘 배운 반도 있고, 아마 또 어떤 반은 아직 배우지 않아서 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배우는 반도 있을 텐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는 당시니까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1992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내용은요. 이때 자, 요 내용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중국에서 개혁 개방 정책이 보다 가속화되었다. 덩샤오핑의 이 개혁 개방 정책이 보다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때 남순 강화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덩샤오핑이 자, 남방을 순회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 우리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이건 아직까지 여러분들 배우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 문제는 아직 배우지 않아서 완전히 이해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다음에 자, 20번도요. 여기 분쟁, 영토 분쟁에 대한 설명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있는 그 영토가 어디냐면 센카쿠 열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카쿠 열도가 어딘지 찾아라라는 것이, 지도상에서 찾아라라는 거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갈등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센카쿠 열도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 타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다 맞습니까? 하나 다 맞네요. 요 타 지역이 바로 센카쿠 열도 지역입니다. 요 대만이죠. 요 타이완 지역이고 바로 옆에 센카쿠 열도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개나 맞았습니까? 자, 18번, 19번, 20번은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내용이어서 좀 틀려도 관계는 없을 거네요. 그렇죠? 이해하시기가 좀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요. 그러나 자, 우리가 11번부터 여러분들 17번까지의 문제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전에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아진 듯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문제집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이 해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